2024년 가을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 단지. 오명자는 아침 산책을 하며 이웃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67세. 단정한 옷차림에 언제나 미소를 잃지 않는 여자였습니다. 명자 씨, 오늘도 산책하세요? 네, 김 선생님. 날씨가 좋네요. 남편분은 또 골프 가셨어요? 네, 오늘은 동창회 모임 있다고 나가셨어요. 이웃 김 선생님은 부러운 듯 말했습니다. 참 팔자 좋으시네. 남편분 건설사 임원 출신이시잖아요. 연금도 넉넉하게 나오시고. 명자는 습관적으로 웃었습니다. 늘 듣던 말이었습니다. 팔자 좋은 여자, 고생 안 해본 여자, 남편 잘 만나 편하게 사는 여자. 동네 사람들은 서동진을 존경했습니다. 중견 건설사 임원 출신, 30년 근속 후 명예퇴직, 퇴직금도 넉넉하게 받았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요즘도 동창회에서 회비를 선뜻 내고 골프장에서 한턱 쏘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진 씨는 참 멋지세요. 저희 남편은 퇴직하고 나니 완전 집돌이가 됐는데. 명자는 또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명자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32평 아파트, 깔끔하게 정돈된 집, 결혼 20년 차의 장만한 집이었습니다. 지금은 시세가 7억쯤 된다고 했습니다. 명자는 안방 옷장 깊숙한 곳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통장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예금 통장, 적금 통장, 청약 통장, 모두 명자 명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서동진 명의 통장도 있었습니다. 연금 통장, 퇴직금 통장, 도장도 모두 명자가 관리했습니다. 40년 전 결혼할 때부터 그랬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당부했습니다. 명자야, 우리 동진이는 돈 관리를 못해. 내가 다 맡아서 해. 절대 돈 쥐어주면 안 돼. 명자는 그 말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명자가 관리했습니다. 생활비를 쓰고 저축하고 아이들 교육비를 냈습니다. 남편 용돈도 명자가 정해서 주었습니다. 처음엔 한 달에 30만 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50만 원, 7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퇴직 후에는 100만 원을 주었습니다. 골프도 치고 친구들과 밥도 먹으라고. 명자는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옷도 세일할 때만 샀고 미용실도 동네 저렴한 곳만 다녔습니다. 외식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아파트 대출을 갚았고 자식들 대학 등록금을 냈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모두 장성했습니다. 장남 준호는 38세 회사원, 차남 준혁은 35세 공무원. 모두 결혼해서 독립했습니다. 명자와 동진만 남은 집. 조용했습니다. 명자는 그 조용함이 좋았습니다. 이제는 자신들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남편 동진이 돌아왔습니다. 70세. 여전히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퇴직했지만 옷차림만큼은 현역처럼 유지했습니다. 다녀왔어. 응, 밥 먹었어? 아니, 배고파. 명자는 부엌으로 가서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반찬으로 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늘 먹던 소박한 식사였습니다. 식사하는 동안 동진은 말이 없었습니다. 명자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살다 보니 굳이 많은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명자는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갔습니다. 아파트 1층 우편함. 늘 하던 일과였습니다. 우편함을 열자 몇 통의 우편물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카드 청구서, 그리고 등기우편 한 통. 명자는 등기우편을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발신인을 확인했습니다. 오호저축은행.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명자가 거래하는 은행이 아니었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채무 변제 요청서. 명자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채무? 자신이 빚을 진 적이 없었습니다. 착오인가 싶어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채무자 오명자.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주민번호도 맞았습니다. 대출일자 2023년 3월 15일,
대출 금액 3억 원, 현재 연체액 2,340만 원. 명자는 손이 떨렸습니다. 3억 원? 2023년 3월? 명자는 그런 대출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서류를 계속 읽었습니다. 보증인 란에는 남편 서동진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명자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동진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왜? 이게 뭐야? 명자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동진은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뭔데? 저축은행에서 온 채무 변제 요청서래 내 이름으로. 그제야 동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류를 받아들고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 그거? 작년에 급하게 돈 쓸 일이 있어서. 명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3억을 빌렸다고?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부부인데 뭐가 문제야? 도장 찍은 건 당신이잖아. 명자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작년 봄 동진이 서류 몇 장에 도장 찍어달라고 했었습니다. 투자 관련 서류라고 했었습니다. 명자는 의심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래왔으니까요. 그날 밤 명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코 고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명자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40년 결혼이 계약처럼 느껴진다고. 다음 날 아침 명자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설쳤지만 평소처럼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40년 동안 해온 일이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차렸습니다. 동진은 여느 때처럼 식탁에 앉았습니다. 신문을 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명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여보, 그 돈 어디에 썼어? 사업 자금. 무슨 사업? 친구랑 하는 거야. 너는 신경 쓰지 마. 3억이 적은 돈이야. 내 명의로 빌렸는데 내가 신경 안 써? 동진이 신문을 내려놓으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침부터 시끄럽게 왜 그래? 곧 갚을 거니까 걱정 마. 언제? 몰라. 사업이 잘 되면. 명자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동진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명자는 남편 비위를 거스르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식사 후 동진은 나갔습니다. 골프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명자는 혼자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업일까? 명자는 등기우편을 다시 꺼내 자세히 읽었습니다. 5호저축은행.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강남구 역삼동. 집에서 지하철로 1시간 거리였습니다. 명자는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엔 거의 나가지 않았지만 오늘은 가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역삼역에 내렸습니다. 지도를 보며 걸었습니다. 10분쯤 걸으니 작은 빌딩이 나왔습니다. 2층에 저축은행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저 채무 변제 요청서를 받았는데요. 명자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확인하더니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대출 담당자랑 상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5분 후 30대로 보이는 남자 직원이 나왔습니다. 오명자 고객님이시죠? 앉으세요. 명자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2023년 3월 15일 대출이시네요. 3억 원. 현재 원금 3억에 이자 2,340만 원 연체 중이십니다. 제가 직접 온 건 아니에요. 남편이 했는데. 보증인이 서동진 씨시고 채무자는 고객님이십니다. 고객님 명의로 대출 받으신 거예요. 그게 무슨 차이가 있나요?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채무자는 돈을 빌린 사람이고 보증인은 채무자가 못 갚을 때 대신 갚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고객님이 채무자시니까 고객님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명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제가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날 누가 왔나요? 저는 온 적이 없는데. 직원이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서동진 씨와 김미선 씨 두 분이 오셨네요. 김미선이요? 네, 여기 동의서에 서명이 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명자의 서명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명자의 도장이었습니다.
저 그날 안 왔어요. 도장만 찍었어요. 그래도 도장이 있으면 본인 동의로 간주됩니다. 명자는 어지러웠습니다. 김미선.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김미선이라는 사람은 누구죠? 고객 정보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명자는 은행을 나왔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3억 원 빚. 김미선이라는 여자. 남편의 거짓말. 집으로 돌아와 명자는 남편 물건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안방 서랍, 옷장, 책상. 무언가 단서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서재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영수증 몇 장이 나왔습니다. 레스토랑, 카페, 호텔. 명자와 간 적 없는 곳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제주도 리조트 영수증. 2023년 5월. 2박 3일. 더블룸. 명자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작년 5월 동지는 동창회 여행 간다고 했었습니다. 명자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더 뒤지자 명함 한 장이 나왔습니다. 김미선 5호 부동산 대표.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명자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네, 김미선입니다.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50대 후반쯤으로 들렸습니다. 명자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저 서동진 씨 아내인데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말했습니다. 아, 네, 무슨 일이세요? 혹시 제 남편이랑 저축은행 간 적 있으세요? 네, 작년에 한 번 갔었어요. 무슨 관계세요? 또 침묵. 그리고 조심스러운 대답. 사업 파트너요. 명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업 파트너가 왜 제 명의 대출에 같이 갔어요? 그건 동진 씨한테 물어보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명자는 핸드폰을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동진이 돌아왔습니다. 골프를 치고 왔는지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명자가 물었습니다. 김미선이라는 사람 알아? 동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은행 갔다 왔어. 그 여자랑 같이 갔다며? 그건 사업 파트너라며? 그 여자가 뭔데 네 명의 대출에 같이 가? 동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부동산 사업 같이 하는 사람이야. 전문가니까 데리고 간 거야. 제주도도 같이 갔어? 명자가 영수증을 내밀었습니다. 동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설명할 수 있어. 설명 안 해도 알아. 나 바보 아니야. 명자는 그날 처음으로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40년 만이었습니다. 그날 밤 명자와 동진은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동진은 안방이 아닌 작은 방에서 잤습니다. 명자는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자는 결심했습니다. 정확히 알아야 했습니다. 3억 원이 어디로 갔는지, 김미선이라는 여자가 누구인지. 명자는 김미선의 명함에 적힌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작은 부동산 사무실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미선이었습니다. 전화 목소리와 같았습니다. 명자를 보자 그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 어제 전화하신 분. 네, 직접 얘기하고 싶어서 왔어요. 명자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김미선은 불편한 표정이었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궁금하세요? 우리 남편이랑 무슨 사이예요? 김미선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사업 파트너예요, 진짜로. 제주도도 사업 때문에 갔어요? 김미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제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발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저도 알 권리 있잖아요. 김미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진 씨가 부동산 투자 같이 하자고 했어요. 3억 빌려서 땅 사면 1년 안에 2배로 불린다고 저도 1억 보탰어요. 그래서요? 땅은 샀는데 개발이 무산됐어요. 지금 그 땅 2억도 안 돼요. 명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돈이 다 날아간 거예요? 절반은요, 나머지는. 김미선이 말을 멈췄습니다. 명자가 재촉했습니다. 나머지는 어디 갔어요?
동진 씨가 썼어요. 제주도 여행, 식사, 골프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명자는 어지러웠습니다. 3억 중 절반은 투자 실패, 나머지는 남편이 낭비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당신도 피해자네요. 네, 저도 속았어요. 동진 씨가 투자 전문가처럼 말했거든요. 명자는 김미선을 바라봤습니다. 이 여자도 남편에게 속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인해야 했습니다. 당신 남편이랑 사귀는 거 아니에요. 김미선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사업으로만 만났어요. 동진 씨가 자꾸 식사 같이 하자고 해서 몇 번 갔지만 그 이상은 아니에요. 제주도는요? 그것도 동진 씨가 투자 물건 보러 가자고 해서 갔어요. 방도 따로 썼어요. 명자는 믿고 싶었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부동산을 나온 명자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이었습니다. 통장을 모두 확인해야 했습니다. 은행 직원에게 요청했습니다. 남편 명의 통장 거래 내역 좀 뽑아주세요. 본인 아니시면 안 되는데요. 제가 관리하는 통장이에요. 도장도 제가 갖고 있고요. 명자는 남편의 도장과 신분증 사본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확인하고 거래 내역을 출력했습니다. 명자는 내역을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작년 3월부터 매달 큰 금액이 빠져나갔습니다.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항목은 현금 인출이었습니다. 1년 동안 빠져나간 돈은 총 1,800만 원이었습니다. 명자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저녁 6시 동진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요. 명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동진은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김미선 씨 만나고 왔어요. 3억이 어디 갔는지 다 들었어요. 동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당신 통장 거래 내역도 확인했어요. 1년 동안 1,800만 원 빼갔더라고요. 용돈 받으면서 왜 몰래 돈을 뺐어요? 그건 설명하세요. 동진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친구들이랑 어울리다 보면 돈이 많이 들어. 100만 원으로는 부족해. 그런 말을 하지 왜 몰래 빼요? 말하면 안 줄 거 아냐. 명자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내가 당신한테 뭐 아까운 적 있었어요? 애들 교육비, 집 마련 다 제가 한 거 아니야. 당신이 원하는 거 안 들어준 적 있어요? 그래도 내가 번 돈인데 왜 내 맘대로 못 써? 그 말에 명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당신이 번 돈. 40년 동안 명자가 관리하고 아끼고 모은 돈. 하지만 동진은 자기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3억도 당신 맘대로 쓴 거예요. 투자했어. 실패했을 뿐이지. 내 명의로 빌린 건 왜 말 안 했어요? 말하면 반대할 거 아니야. 명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 지금 내가 도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40년 동안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동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명자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허탈함 때문이었습니다. 40년 결혼. 명자는 헌신했습니다. 검소하게 살았고 가족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명자는 그저 도장이었습니다. 편리하게 쓰는 도구였습니다. 명자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계획이었다는 것을. 남편은 처음부터 자신을 속일 생각이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명자는 두 아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장남 준호와 차남 준혁. 며느리들은 빼고 아들들만 오라고 했습니다. 가족 문제를 의논하고 싶었습니다. 오후 2시 두 아들이 도착했습니다. 거실에 모두 앉았습니다. 동진도 함께 있었습니다. 명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어서 불렀어. 무슨 일이세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38세 회사원.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는 장남이었습니다. 명자는 등기우편과 은행 거래 내역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아빠가 엄마 명의로 3억 원 대출을 받았어. 내가 모르게. 두 아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준혁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정말이에요?
응, 작년 3월에 대출 받았는데 나한테 말 안 했어. 지금 연체 중이고. 준호가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셨어요? 동진은 불편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투자하려고 그랬어. 잘 되면 돈 벌 수 있었어. 그래도 엄마한테 말씀은 드렸어야죠. 말하면 반대할 거 아니야. 준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35세 공무원. 차분한 성격이지만 지금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명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 빚을 갚을 수 없어. 내가 빌린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너희 아버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해. 준호가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법적으로 대응하려고. 변호사 상담 받아볼 생각이야. 그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동진이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내가 억울하잖아. 왜 내가 책임져야 해?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뭐가? 법적 대응까지는 아버지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요. 명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일부러 안 했다고? 내 명의로 3억을 빌리고도 말 안 한 게 일부러가 아니야. 준혁도 형의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입장도 생각해 보세요. 투자가 잘못된 거지 나쁜 의도는 없었잖아요.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야. 결과가 중요하지.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부부잖아요. 이런 일로 법까지 가는 건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3억 빚을 내가 갚으라고?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조금씩. 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가 도울 문제가 아니야. 너희 아버지가 책임질 문제지. 동진이 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책임진다니까. 시간 좀 줘.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 1년 반이 지났어. 그동안 뭐 했어? 연체만 쌓였잖아. 준호가 중재하려 했습니다. 엄마 일단 진정하시고 차분히 얘기해요. 나 진정했어. 오히려 너희가 이해를 못하는 거지. 준혁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 나이에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 동네에 소문나면 어떡하려고요. 그 말이 명자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동네 소문, 체면. 그것이 두 아들의 걱정이었습니다. 소문이 문제가 아니잖아. 아니에요. 엄마 저희도 체면이 있어요. 아버지가 빚쟁이 됐다는 소문 나면 저희도 곤란해요. 명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희들은 내 편이 아니구나. 준호가 변명했습니다. 편을 가르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니까 조용히 해결하자는 거죠. 조용히 해결. 1년 반 동안 조용히 있었는데 뭐가 해결됐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명자는 아들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걱정이 아니라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엄마의 고통보다 자신들의 체면이 더 중요했습니다. 며칠 후 명자는 시댁에 전화했습니다. 시동생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형수님, 그건 부부가 알아서 할 일 아니에요? 하지만 형님이 일방적으로. 그래도 형이 나쁜 마음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투자가 잘못된 거지.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형 앞길 막지 말고 조용히 처리하세요. 이 나이에 부부가 싸우면 보기 안 좋아요. 전화를 끊고 명자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들도 시댁도 모두 남편 편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조용히 넘어가길 바랐습니다. 명자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혼자 해야 한다는 것을. 가족은 명자의 고통보다 세상의 시선을 더 걱정했습니다. 67세 여자가 남편을 고소한다는 것. 그것이 동네 소문이 되고 체면이 구겨지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는 더 큰 문제였습니다. 명자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혼자서라도 끝까지 가기로. 더 이상 참지 않기로. 다음 날 아침 명자는 지역 신용회복위원회 전화번호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상담 받고 싶은데요. 네, 어떤 상담이세요? 남편이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았는데 제가 몰랐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방문 상담 예약을 잡아드릴게요.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내일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전화를 끊고 명자는 처음으로 안도했습니다. 혼자지만 시작은 한 것입니다. 더 이상 도장으로 살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명자는 노원구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았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깔끔했습니다. 상담원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명자는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채무 변제 요청서, 은행 거래 내역, 등기 우편 봉투. 상담원이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남편분이 고객님 명의로 대출 받으셨네요. 고객님은 전혀 몰랐고요. 내 도장만 찍었어요. 투자 서류라고 해서. 대출 당시 은행에 직접 가신 적은 없으세요? 없어요. 제가 간 적 없어요. 상담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경우 명의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변호사요? 네, 법적으로 대응하시려면 전문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변호사 한 분 소개해 드릴게요. 상담원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김현수 변호사, 가족법 전문. 명자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사흘 후 명자는 김현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 변호사였습니다.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명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습니다. 3억 원 대출, 김미선, 투자 실패, 몰래 빼간 1,800만 원까지. 김현수 변호사는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일단 조사가 필요합니다. 대출 당시 정말 고객님이 안 가셨는지, 서명이 위조됐는지 확인해야 해요. 제 서명은 아니고 도장이었어요. 도장도 본인 동의로 간주되긴 합니다. 하지만 사기나 강박이 있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빚을 안 갚아도 돼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이 필요할 수 있어요. 명자는 긴장했습니다. 소송. 평생 법원 근처도 가본 적 없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6개월에서 1년쯤요.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비용은요? 착수금 500만 원, 성공 보수는 나중에 협의하시면 됩니다. 500만 원. 명자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3억보다는 나았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김현수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증거를 모아야 해요. 은행 CCTV, 대출 서류, 통화 기록 등등. 일주일 후 변호사는 조사 결과를 들고 명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충격적입니다. 뭐가요? 서동진 씨는 지난 3년 동안 고객님 명의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았어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명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여러 차례요? 네, 2021년 1억, 2022년 5천만 원. 모두 갚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고객님이 모르셨던 거예요. 어떻게 갚았어요? 고객님 명의 적금을 해지해서 갚았어요. 그것도 모르셨죠? 명자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2년 전쯤 적금 만기가 됐다고 동진이 말했었습니다. 명자는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그럼 그 적금이 내 남편분이 임의로 해지하고 빚 갚는 데 썼습니다. 명자는 어지러웠습니다. 3년 동안 계획적으로 속인 것이었습니다. 더 있어요. 2023년 3억 대출 중 일부는 다른 여자 명의로 빼돌려졌어요. 김미선이요? 아니요, 다른 사람입니다. 박영이라는 여자. 명자는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예요? 조사 중입니다. 하지만 서동진 씨와 공동 명의로 계좌를 만들었고 거기로 5천만 원이 입금됐어요. 명자는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김미선, 박영희. 명자가 모르는 여자들이 남편 주변에 있었습니다. 이거 고소할 수 있어요? 김현수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명의도용, 사문서 위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어요. 그럼 남편이 감옥 가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명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 감옥에 보낸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동진은 3년 동안 계획적으로 명자를 속였습니다. 도장처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들과 돈을 나눴습니다. 고소하겠습니다. 그날 명자는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67년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명자는 동진에게 고소장 사본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고소장이에요. 명의도용과 사기로 고소했어요. 동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 미쳤어? 나를 고소해? 당신이 날 도장으로 썼잖아, 3년 동안. 그게 고소할 일이야? 부부인데 부부라서 더 배신이에요. 방영이는 또 누구예요? 동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나이에 감옥 보낼 생각이야? 당신이 선택한 거예요. 나를 속인 건. 동진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알아. 자식들 체면은 생각 안 해? 이제 체면보다 내가 더 중요해요. 명자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밖에서 동진이 고함을 쳤지만 명자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들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화가 난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아버지 고소했다며요? 응, 미쳤어요? 왜 그렇게까지 해요? 너희는 몰라. 아빠가 얼마나 날 속였는지. 그래도 이건 너무해요. 취하하세요. 안 해. 엄마, 명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설득당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가기로. 고소장이 접수된 지 일주일 후 경찰서에서 동진에게 출석 통보가 왔습니다. 참고인 조사였습니다. 동진은 그날 아침부터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꼭 이래야 했어? 명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동진은 혼자 경찰서로 갔습니다. 저녁 무렵 돌아온 동진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어땠어요? 명자가 물었습니다. 동진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진술서 썼어. 변호사 선임하래. 그럼 선임하세요. 돈이 어디 있어? 명자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당신 문제예요. 동진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동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아파트 분여회, 경로당, 동창회. 어디선가 이야기가 새어나갔습니다. 명자가 슈퍼마켓에 가자 이웃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기 명자 씨 온다. 남편 고소했다며? 이 나이에 부부가 왜 저래? 명자는 애써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쓰라렸습니다. 동진은 더 심했습니다. 골프 모임에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동창회 단톡방에서도 조용해졌습니다. 40년 지기 친구들이 하나둘 거리를 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동진의 친구 박 사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동진아,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그래. 저기 다음 주 골프 모임 말인데 이번엔 빠지는 게 어때? 왜? 분위기가 좀 그래서. 다들 불편해하더라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소문이 안 좋잖아. 부인한테 고소당했다는 게. 동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40년 동안 쌓아온 인맥. 하지만 위기가 오자 모두 떠났습니다. 한 달 후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명자는 김현수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갔습니다. 동진은 국선 변호사와 함께 왔습니다. 돈이 없어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것입니다. 법정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부부. 하지만 지금은 원고와 피고였습니다. 재판은 차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명자 측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대출 서류, 은행 거래 내역, CCTV 영상. 동진이 명자 몰래 여러 차례 대출받은 증거였습니다. 동진 측 변호사는 변론했습니다. 부부간 신뢰관계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피고는 악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엄격했습니다. 악의 유무와 별개로 명의자 동의 없이 대출받은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재판은 3개월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 사이 동진의 삶은 계속 무너졌습니다. 김미선은 이미 해외로 떠났습니다.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박영희라는 여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돈을 빼돌린 사람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결국 동진 혼자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3억 원 빚, 이자, 연체료. 총 3억 5천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동진은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32평 아파트. 시세 7억 원. 대출 2억을 갚고 나면 5억이 남았습니다. 그중 3억 5천을 저축은행에 갚아야 했습니다. 남는 돈은 1억 5천만 원. 재산 분할로 명자가 절반을 가져갔습니다. 7,500만 원씩 나눴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자 두 사람은 이사해야 했습니다. 명자는 노원구 작은 빌라를 전세로 얻었습니다. 15평. 전세금 5천만 원. 남은 돈으로 생활하기로 했습니다. 동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들들에게 연락했지만 냉담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집은 좁아서요. 처가 눈치도 있고. 결국 동지는 고시원을 얻었습니다. 3평 남짓 한 방. 월세 35만 원. 70세 노인이 살기엔 너무 좁았습니다. 재판 결과는 명자의 승소였습니다. 법원은 동진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은 아니었지만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판결문을 받아든 동진은 법원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70년 인생이 이렇게 무너질 줄 몰랐습니다. 명자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미안함도 동정도 아닌 허탈함이었습니다. 이제 만족했어? 동진이 물었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만족이 아니에요, 정이에요. 정이. 이게 정이야? 나를 거지로 만드는 게 당신이 먼저 날 도구로 썼잖아요. 동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명자는 뒤돌아봤습니다. 동진은 벤치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70세 노인. 한때 중견 건설사 임원이었던 사람. 하지만 지금은 고시원에 사는 전과자였습니다. 명자는 그에게 연민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선택한 길을 걸었을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명자 씨가 괜히 나섰어. 부부가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제 혼자 늙으면 어쩌려고. 하지만 명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고통을 모릅니다. 40년 동안 도장으로 살았던 삶을. 명자는 이제 자유로웠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2년이 흘렀습니다. 명자는 69세가 되었습니다. 15평 빌라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커피를 내려 마셨습니다. 간단한 일상이었지만 평온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혼자라는 것이 낯설었습니다. 40년 동안 누군가의 아내로, 엄마로 살았으니까요. 이제는 오직 명자로만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익숙해진 게 아니라 좋아졌습니다. 아침에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늦잠 잘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 혼자 라면 끓여 먹어도 눈치 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명자는 동네 복지관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주 3회 환경 정리 일을 했습니다. 한 달에 40만 원 받았습니다. 적은 돈이었지만 자신이 번 돈이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명자는 비슷한 또래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다들 각자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혼한 사람, 사별한 사람, 자식에게 버림받은 사람. 명자만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강의가 있었습니다. 제목은 시니어 금융 사기 예방. 명자는 참석했습니다. 강사가 물었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세요? 명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떨렸지만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편해졌습니다. 저는 남편이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았어요. 3억 원 제가 모르게요.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명자는 계속했습니다. 도장만 찍었어요. 남편이 투자 서류라고 해서. 그게 대출 서류인 줄 몰랐죠.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고소했어요. 법적으로 대응했어요. 아니, 남편을요. 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강의가 끝나고 몇 명이 명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용기 대단하세요. 저도 비슷한 일 있었는데 그냥 참았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명자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돈 잃은 게 제일 억울한 게 아니에요. 나를 속여도 된다고 생각한 그 마음이 더 아팠죠. 그 말에 여성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공감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늦었다고 생각한 순간이 제일 빠른 순간이더라고요. 한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냥 참고 살았는데 후회돼요. 명자는 그날 이후 복지관에서 또래 여성들과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우리들의 이야기. 한 달에 한 번 모여 서로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명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고 다른 사람들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남편에게 맞고 살았던 할머니, 시댁에 평생 눌려 살았던 할머니, 자식에게 재산 빼앗긴 할머니. 다들 참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자의 이야기를 듣고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할머니는 폭력 남편을 신고했습니다. 다른 할머니는 자식에게 재산 반환 소송을 걸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명자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도장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하루를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자신을 위해 밥을 먹고 자신을 위해 걷고 자신을 위해 웃었습니다. 가끔 아들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색한 안부였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아버지는 가끔 연락하세요? 아니, 그래도 아버지니까. 너희가 걱정할 일 아니야. 명자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은 이해하지 못했고 이해시킬 필요도 없었습니다. 동지는 가끔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명자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용서가 아니라 무관심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명자의 삶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명자는 복지관 정원에서 다른 할머니들과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명자 씨, 후회 안 해요?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한 번도. 혼자 사는 거 외롭지 않아요? 외로운 것보다 자유로운 게 좋아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지 않아요? 처음엔 수군거렸죠. 괜히 나섰다고 남편 망쳤다고. 하지만 이제는 상관없어요. 명자는 웃었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웃음이었습니다. 69년을 살았는데 이제야 제대로 사는 것 같아요. 누구 눈치 안 보고 누구한테 이용당하지 않고. 할머니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이제 우리 인생 살아야죠. 명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 흐르는 구름. 자유로웠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명자가 남편을 고소해서 불행해졌다고. 혼자 늙어서 외롭다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명자가 얼마나 행복한지. 빚에서 자유로워졌고 거짓말에서 자유로워졌고 무엇보다 자신을 속이는 삶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명자는 이제 자기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오명자. 69세. 혼자지만 외롭지 않은 여자. 늦었지만 해방된 여자. 그날 이후 명자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오명자. 그리고 웃었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환한 미소로. 여러분, 오명자 씨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67세 평범한 주부. 40년 동안 헌신한 아내. 하지만 남편에게 그녀는 도장이었습니다. 3억 원 빚 통지서 한 장.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부부 갈등이 아닙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 여성들이 겪어온 삶의 무게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지만 정작 자신의 이름으로 산 적은 없었던 여자들. 남편의 도장, 시댁의 며느리, 자식들의 엄마. 늘 누군가의 역할이었지 자기 자신은 아니었습니다. 명자는 40년 동안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돈을 아꼈고 희생했고 가족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녀를 편리한 도구로 봤습니다. 부부인데 뭐가 문제야? 도장 찍은 건 당신이잖아. 이 한마디가 40년 결혼의 본질이었습니다. 명자는 선택했습니다. 67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선택을. 가족들은 반대했습니다. 이 나이에 시끄럽게 하지 마. 동네에 소문나면 어쩌려고. 아버지 체면은 생각 안 해? 체면, 소문, 남의 시선. 그것이 피해자의 고통보다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했고 재판을 이겼고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괜히 나섰어. 이제 혼자 늙으면 어쩌려고. 하지만 명자는 자유로웠습니다. 돈 잃은 게 제일 억울한 게 아니에요. 나를 속여도 된다고 생각한 그 마음이 더 아팠죠. 이것이 명자의 진심이었습니다. 3억 원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 자신을 도구로 본 그 시선. 존중 없는 결혼, 신뢰 없는 관계. 그것이 진짜 상처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평생 헌신했는데 인정받지 못한 기억.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존중받지 못한 순간.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누군가의 역할로만 살았던 시간.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늦었다고 생각한 순간이 제일 빠른 순간이더라고요. 명자의 말처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67세에도 70세에도 언제든 자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명자는 지금 69세입니다. 15평 빌라에서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복지관에서 일하며 또래 여성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가진 할머니들이 모여 용기를 나눕니다. 명자 한 사람의 용기가 다른 사람들을 바꿨습니다. 폭력 남편을 신고한 할머니, 자식에게 재산 돌려받은 할머니, 작은 변화들이 시작되었습니다. 69년을 살았는데 이제야 제대로 사는 것 같아요. 이것이 명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의 삶을 살고 있나요? 자신의 이름으로 살고 있나요? 아니면 누군가의 역할로만 살고 있나요? 나이는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체면은 존엄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족의 반대가 자신의 행복보다 우선일 수 없습니다. 좋아요는 이런 용기 있는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도록 돕습니다. 구독하시면 매주 시니어 세대의 진솔한 이야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